자, 이번 시간에 스텝 리스판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텝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회로에 갑자기 일정 전압이나 전류를 가했을 때 응답을 우리가 스텝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간축에서 아무런 입력이 없다가 갑자기 어떠한 입력값이 주어지는 거, 그게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든 이런 펑션을 우리가 스텝 펑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스텝 펑션이 계단 함수입니다. 계단처럼 생겼으니까 계단, 이와 같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제 회로가 어떤 응답을 갖는지 그걸 우리가 스텝 리스판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이 값이 1일 때, 이를 우리 유닛이라고 많이 하죠. 유닛. 그래서 이때는 유닛 스텝 펑션, 그리고 그때 응답은 유닛 스텝 리스판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RL 회로에서의 유닛 리스판스, 유닛 스텝 펑션, 유닛 리스판스를 우리가 스텝 리스판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vs 해서 지금 이거 DC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R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위치가 T는 0초에서 지금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전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가 0 마이너스까지는 얘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전류가 안 가는 겁니다. 이 L 쪽으로. 그냥 여기 지금 전화번호하고 이게 연결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가 지금 뭘 보는 겁니까? 이 문제에서 전류를 보는 거예요. 이쪽에 전류를 우리가 볼 건데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마이너스까지 이때 시간 동안은 전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스위치를 0초에서 딱 내리게 되면은 이제 이게 갑자기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면은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다가 지금 여기 입장에서는 갑자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져 있다가 전류가 없다가 여기다가 갑자기 전류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얘가 과연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이쪽에서 지금 전체 전류가 이게 바로 이게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게 뭔가 지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먼저 t가 0보다 크다일 때, t가 0보다 크다일 때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연결이 된 상태인 거죠? 그때에서 우리가 지금 회로를 자, 아, 자, 여기 t가 0보다 크다면은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뭘 하면 돼요? 우리 KVL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VS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VS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에서 전압강한 얼마입니까? 전류 I가 R을 만나니까 IR이겠죠. 전압강하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인덕터에서 걸리는 전압이 VT가 되겠어요. 이게 0입니다. 그런데 VT, 인덕터에서 걸리는 전압 VT는 어떻게 됩니까? L DT분의 DI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VS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수식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VS는 IR 더하기 L DT분의 DI,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지금 뭡니까? 자, 얘를 다시. 자, 이 수식이 여러분들 공업수학 시간에 많이 봤던 거죠. 여기서 결국 i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그리고 얘 l을 이제 저쪽으로 넘기면은 어떻게 돼요? 자, 한번 써봅시다. 우선 l 다음에 i 미분 더하기 r i는 vs가 되죠.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i 프라임 플러스 l분의 r i는 l분의 vs. 자, 이게 뭐입니까? i에 대한 1차 미방, 1개 상미방인 거죠? 그리고 여기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값이 있으니까 뭡니까? 비제차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에서 배운 비제차 1개 상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상미방이 나오는 거죠? 이거의 해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많이 구했죠? 문제에서 뭐
y 프라임 플러스 ay는 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을 때 일개는 이제 쉽죠. 이제 쉬운데 이렇게 해서 비제차 미방 여기에 입력이 0이 아닌 어떠한 값을 가질 때는 해가 어떻게 나옵니까? y는 yh 플러스 yp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homogeneous 여기가 0일 때 입력이 0일 때의 미방의 일반해 그 다음에 yp 여기 particular 여기에 이런 입력이 있었을 때 걔의 특수해 그렇죠. 그래서 이 해는 제차 미분방정식의 일반해 더하기 비제차 미분방정식의 특수해 이 꼴로 이게 지금 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i를 구하는 거니까 i는 IH 더하기 I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IH는 아까 어떻게 구한댔어요? 입력이 0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이 0으로 놓고 나서 I' 플러스 L분의 R I는 0. 걔를 푸는 거죠? 얘는 우리 회로 이론에서는 이거 일개 상미방의 해가 대부분 다 익스포넨셜 꼴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IH는 여기 있는 것처럼 K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타우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여기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풀고 있는 거죠? I 프라임 플러스 L분의 R I는 0 이걸 하기 때문에 I 프라임은 뭡니까? 마이너스 L분의 R I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I는 어떻게 돼요? K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저기 이제 지수로 올라가는 거죠? L분의 R T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타우분의 1로 바꾸게 되면 타우가 바로 R분의 L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IP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K는 이제 나중에 구할 겁니다. 이 상수는 처음부터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초기값 가지고 나중에 구하는 겁니다. IP는 이거는 뭡니까? 비제차 미분방정식의 특수해요. 특수해.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원래 그 있는 미분방정식, 인풋이 있는 이 미분방정식에서 이 해를 집어넣었을 때, 이 특수의 IP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이 미분방정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미정계수법으로 해서 푸는 거. 그게 다 뭐에 의해 결정이 됩니까? 여기 인풋에 의해서 그 형식이 결정이 되죠. 인풋이 상수이면은 비제차 미분방정식의 특수에도 상수가 되고 인풋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에 이런 꼴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특수에도 앞에 상수만 다른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 이런 꼴로 되는 거고 인풋이 사인 t나 코사인 t면은 어떻게 됩니까? 입력이 a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사인 오메가 t 해서 이 각주파수를 다 맞춰주고 나서 얘네들이 해가 되는 거죠. 걔네들을 해서 그 해를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그 개수를 다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얘도 여기 보면은 미분방정식에서 입력이 지금 vs 상수입니다.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IP도 상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P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넣었을 때 이게 해예요, 해. 이 미분방정식이 해. 그래서 IP를 어떠한 상수 A라고 넣게 되면은 A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지는 거고 A 집어넣으면 이게 A가 돼서 A는 R분의 VS가 되네요. 그래서 A가 지금 IP라고 했으니까 IP가 R분의 VS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해는 어떻게 되죠? 전체 해는 여기 제차 미분방정식의 일반해 더하기 비제차 미분방정식의 특수해 이렇게 더하면은 이게 전체 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값이 만약에 초기 전류가 I0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전체 그 해에서. 전체 응답에서 여기서 t는 0을 집어넣어서 그때의 값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 볼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어디서 틀리냐면은 여기에다가 그 초기값을 집어넣어서 k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뭡니까? 제차 미분방정식의 일반해예요. 전체 해는 제차 미분방정식의 일반해에다가 뭡니까? 비제차 미분방정식의 특수해를 다 합친 이게 전체 해가 되는 거고 초기값이라는 것은 이때 t는 0일 때의 값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i0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IT를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차 미분방 정식의 일반회와 비제차 미분방 정식의 특수회가 나오는데 만약에 초기 전류가 0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전류가 여기 0이었다가 여기 아니 지금 전압이 0이었다가 처음에 전류가 안 흐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압이 없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전압원이 연결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고 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전압이 이렇게 여기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아래로 쭉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아래로 쭉 떨어진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 이 회로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회로가 지금 어떤 회로입니까?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S가 있고 여기에 R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스위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인덕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초기 전류가 0이라고 했다. 이 말은 인덕터는 뭐가 연속인 겁니까? 인덕터는 우리 인덕터 수식이 뭐예요? VL은 L DT분의 DI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미분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연속 함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전류가 연속이어야 돼요. IL 0 마이너스가 IL 0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회로가 끊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가 0이라고 하면은 여기 초기 전류가 0입니다. 스위치를 딱 닫는다 하더라도 여기 전류는 그 값이 유지가 돼야 되죠. 연속이니까. 그래서 IL 0 플러스가 0이 됩니다. 전류가 지금 안 흐르는 거예요. 딱 닫는 순간에 T가 0 플러스 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도 전류가 안 흐르고 여기도 전류가 안 흐르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0 플러스 순간에 전압이 어떻습니까? 여기 0, 여기 VS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서 전압 강화가 안 걸립니다. 그렇죠? 전압 강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러면은 전압이 어디에 다 걸리는 겁니까? 여기 인덕터에 다 걸리는 거죠. 여기 인덕터에. 여기 0, 여기 VS. 그래서 인덕터에 T는 0 플러스 순간에 인덕터에 이 VS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자 이게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DC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DC 전압이 연결되어 있고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서 정상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인덕터가 뭘로 보이는 겁니까? 인덕터가 바로 쇼트로 되는 거죠. 쇼트로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지금 여기 DT분의 DIL에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반변하는 그냥 DC 값이니까 정상 상태에서 얘가 0이 돼서 VL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0이 되는 거니까 바로 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쇼트가 되면은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압이 없다가 스위칭을 딱 하자마자 VS가 여기 인덕터에 다 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려와서 나중에는 쇼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V를 그린 겁니다.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여기 연속이니까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 쇼트가 되게 되면은 뭐가 돼요? 이쪽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S가 되겠죠? 그래서 R분의 VS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RL, RC 회로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보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든 얘네들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거의 이게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RL, RC 회로에서는 일개 상미방을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해를 구하면은 무조건 그냥 K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꼴이 나오는 거고 얘는 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K1 빼기 K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시작값이 여기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K1, K2가 같아지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뭘 그리니까 IT를 그린 거야 IT를 그린 거니까 지금 이게 이걸 그린 거죠 이거 그래서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R분의 VS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T는 0에서의 증가율은 여기 그냥 증가율이니까 미분해서 T는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울기가 L분의 VS가 나온다라는 거고 T는 0에서 R에서의 전압 강화는 0이므로 VS는 모두 인덕터에 걸린다. 이거 아까 여기서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회로를 수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산을 할 수도 있어야겠지만은 이 회로만 놓고 나서 얘네들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을 하면은 이 수식이 맞는지 틀린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스위칭 하기 전에 여기 초기 전류가 0이었던 거고 그리고 전류가 인덕터에서는 전류가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스위칭 하고 나서 T는 0 플러스에서도 0이 되어야 하는 거고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DC에서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면 인덕터가 쇼트로 보이기 때문에 전압은 0으로 가는 거고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 그냥 다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덕터에서는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전류가 높은 값에 수렴하게 되는 거고 전압은 무조건 이게 쇼트니까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면은 어, RL, RC 회로는 문제 풀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 똑같습니다. RC 회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RC 회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처음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마이너스 순간까지는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그냥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아무런 전류가 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캐패시터가 얘가 V0라는 초기 값을 그냥 처음부터 갖고 있다고 칩시다. 이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충전이 돼 있는 겁니다. 아이디얼하게는 원래 실제로는 여기 충전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걔네들이 방전이 되지만은 아이디얼하게는 이상적으로는 여기 충전을 시키면은 여기 다른 데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압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자 초기에 만약에 얘가 V0라는 값을 갖고 있다고 치면은 자 이 캐패시터에서는 뭐가 연속입니까? IC는 C DT분의 DVC이니까 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VC 0-가 VC 0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초기에 0-까지 V0를 얘가 충전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0 플러스 순간에도 V0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이면은 얘를 스위치를 딱 내립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전에는 is가 여기로만 가던 거가 이제 이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KCL을 우리가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은 IS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IS 여기 지금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VC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VC가 되는 거죠. 여기가 VC니까 여기도 지금 VC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내려가는 전류는 R분의 VC 이쪽으로 캐패시터로 가는 전류는 원래의 수식 IC는 CDT분의 DVC 해서 수식을 세우면은 이게 회로 방정식이 되는 거죠. 얘를 다시 또 VC, DT분의 DVC, VC에 대한 일개 상미방의 표준꼴로 바꾸게 되면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DT분의 DVC 더하기 RC분의 1VC는 C분의 IS 이와 같은 꼴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미분방정식입니까? VC에 대한 미분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 얘가 I에 대한 미분방정식인지 V에 대한 미분방정식인지 그거를 다 각자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는 V에 대한 미분방정식입니다. VC에 대해서 VC를 한 번 미분한 거, 원래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수식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로 하게 되면 VC 프라임 플러스 RC분의 1 VC는 C분의 IS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뭐예요? VC에 대한 일개 상미방이고 이쪽에 인풋이 있으니까 입력 부분이 있으니까 비제차 일개 상미방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비제차 미방은 어떻게 풀면 된다고 했어요? 제차 미방의 일반회 여기 허머지니어스 하고 다음에 비제차 미방의 특수회 파티큘라 얘하고 두 개를 합친 게 전체 해라고 했죠. 그리고 얘 지금 그 제차 미분방정 형식의 일반회는 어떻게 구한댔어요? 여기 인풋을 0으로 하면 된다고 했죠. 0으로 해서 이렇게 얘를 여기가 0일 때를 놓고 하면은 얘는 무조건 k의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분의 t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파티큘라 여기 지금 비제차의 특수해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 입력이 지금 C분의 IS입니다. 상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VCP도 어떠한 상수가 되는 거고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이 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상수 미분하면 0 되고 그다음에 여기 VC 대신에 A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A는 뭐가 됩니까? 이 넘어가서 IS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그게 VCP니까 VCP는 RIS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해는 제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 더하기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 이렇게 더해서 얘를 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다 묶은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얘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K를 아까처럼 K를 또 바꾼 거예요. 초기 값이 아까 여기 V0이 지금 V0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지금 바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초기에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다. 즉 캐패시터에 걸린 전압이 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얘를 0으로 놓으면은 이와 같이 또 VC가 또 간단하게 되는 거고 IC는 이 VC를 미분해서 C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얘도 회로를 또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자, 회로를 얘네들이 보면은 맨 처음에 지금 이거 만약에 V 이게 0이라고 이걸 놓고 보면은 자, 처음에 t는 0 마이너스일 때도 얘가 지금 전압이 안 걸려 있어요. 근데 캐패시터는 뭐가 연속이라고 했죠? 전압이 연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압 VC 0 마이너스가 VC 0 플러스이니까 그게 0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스위치가 띡 내려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캐패시터는 전압이 연속이니까 그때도 전압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압이. 그러다가 시간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DC입니다. DC. DC 전류원이 무한대로 여기에 계속 공급이 되면은 시간이 무한대로 계속 공급이 되면은 결국은 정상 상태인 건데 그렇게 되면은 캐패시터가 뭘로 보인댔어요? 오픈으로 보인댔죠? 오픈으로 보이면은 여기는 이제 오픈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결국 어디에 걸리는 전압하고 똑같아요? 병렬이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IS 곱하기 R 그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R 곱하기 IS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전압이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전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처음에 끊어졌으니까 여기 지금 처음에 0 마이너스에는 전류가 어때요? 없죠. 그러다가 여기 지금 딱 연결하고 나서 여기에 지금 전압이 얼마랬어요? 여기 지금 전압 강화가 0볼트라고 했죠? 여기가 0볼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류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전압 강화가 없는 전압 강화가 없다는 소리는 거의 쇼트라는 그냥 선이에요. 전선 쇼트. 그리고 여기는 R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다 어디로 가요? 여기로 다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안 가고 그 순간에 0 플러스 순간에 다 갔다가 시간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가 뭘로 보인댔어요? DC의 시간을 무한대로 정상 상태가 되면은 오픈이 된댔죠.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래서 IS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IS 시작을 해서 이렇게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아까 지금 RL 회로하고 했을 봤을 때 V하고 전압하고 전류가 반대 그래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보면은 수식을 세우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몇 번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이 회로에서 시간이 t가 0 플러스 순간일 때하고 t가 무한대일 때하고의 얘네들이 전류가 어디에 다 흐르는 건지 아니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건지 전압이 안 걸리는 건지 전압이 다 걸리는 건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회로상에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k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꼴인지 k1 마이너스 k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꼴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게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해서 얘는 지금 컨스탄트 소스니까 그냥 상수 DC가 있었을 때의 그 어떠한 일반적인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거를 막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책에도 이 부분이 좀 나와 있고 이 강의 자료도 있는데
예전에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막 이것만 외워 가지고 막 써 놓고 하는데 이런 거 써 놔봤자 아무런 뭐 점수가 없어요. 이런 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전압원의 다음에 저항의 인덕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 부분을 우리 지금 옛날에 3 장인가요? 거기서 배운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여기 그 전원 그 변환하는 걸 하게 되면은 독립 전압원하고 여기 지금 저항이 직렬되어 있는 거를 전류원하고 저항의 병렬로 바꾸는 거 했었죠? 여기 이 두 개가 지금 똑같은 회로예요. 그래서 지금 소스 변환만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L이 있는 거고 여기는 C가 이렇게 있는 거고 앞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압원과 저항의 직렬을 전류원과 저항의 병렬로 해가지고 지금 나타낸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뭐 수식을 세우든지 간에 전류 I가 됐든 전압이 됐든 걔네들 수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런 꼴로 나오게 됩니다. 1차 일개 상미방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 외부 전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이 다 있는 거죠. 입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0이 아니에요. 상수가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입력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여기 x는 전류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전압이 될 수도 있어요. 얘네들 모양이 이렇게 dt분의 dx 플러스 타워분의 x는 k 이런 꼴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공업수학 시간에 배운 일개 비제차 상미방이라고 했죠? 얘 해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제차 미분방 정식의 일반해하고 그다음에 파티큘라 비제차 미분방 정식의 특수해 이 두 개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제차 미분방 정식 일반해는 일반적으로 다 어떤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워분의 t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파티큘라 솔루션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상수일 경우에 xp가 무조건 상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이 상수 a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0이 되고 여기가 a가 돼서 a는 넘어가서 타우 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일반적인 그 해는 이런 식으로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더하기 타우 k 이런 꼴로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초기값이 0이면 그냥 쉬어버리는데 만약에 초기값이 0이 아닌 어떠한 값을 가질 때 그거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t가 t0일 때 t에다가 t0를 넣어서 이거 계산한 거가 이제 xt0가 되도록 하면은 여기에서 앞에 있는 이 상수를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7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덕터에서는 전류, 캐피시터에서는 전압이 연속인 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초기값들을 다 넣으면은 인덕터에서는 전류가 연속이고 캐피시터는 전압이 연속인 걸 넣으면은 이 수식을 또 나중에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면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이거 외우다가 잘못 외우면은 이제 더 헷갈립니다.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전류가 됐든 전압이 됐든 KCL이나 KVL을 이용해서 회로 방정식을 세우면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요? 일개 상미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압원들이나 전류원들이 연결이 돼 있으면은 걔네들이 입력 부분이 살아있는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을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했을 때 해를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제차 미분 방정식 일반해하고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로 해가지고 이 꼴이 나오는 거고 그때 초기값을 넣어서 뭘 구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상수 얘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얘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몇 개 연습을 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는 우리가 그 해가 그냥 DC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즉 그냥 컨스탄트 소스 그거에 대해서 했던 거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공업수학 미분 방정식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steady state response to a forcing function. 자,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우리 미분 방정식에서 y 프라임 플러스 ay는 r 여기에서 이 r 지금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지금 다음 장에서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응답을 구할 때 완전 응답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응답이 재차 미분방 완전응답이라는 게 여기 지금 이렇게 비재차가 이렇게 있을 때 비재차 미방에서의 응답은 재차 미분방정식의 일반회에다가 비재차 미분방정식의 특수회를 더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걔네들을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재차 미분방정식이 앞에서 한 자연응답, natural response하고 이제 대응이 되는 거고 비재차 미분방정식의 특수회라는 것은 forced response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입력이 있었을 때의 steady state, 그러니까 정상 상태의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런 입력이 있었을 때 여기 입력이 여기 있는 것처럼 forcing function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steady state response를 우리가 XF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인풋이 여기가 지금 YT라고 지금 여기서 이거 Y로 하지 말고 이 Y로 하면 또 여기 또 헷갈리니까 자 이쪽에 어떠한 미분 방정식이 있었을 때 여기를 아까 했던 것처럼 저기로 합시다. t분의 dx 플러스 타워분의 x는 여기가 yt라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랬을 때 forcing response가 지금 yt가 여기가 인풋이 이거예요. 인풋이 여기 상수이면은 얘의 비재차 미분 방정식의 특수에도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풋이 yt가 이렇게 m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bt 해서 exponential 함수가 되면은 얘의 비재차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는 어떻게 돼요? 상수만 다르고 여기 exponential의 위에 지수가 똑같은 이 함수가 되어야만 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을 원래 이 미분 방정식에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하고 이거라고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라고 만약에 다르면은 얘가 절대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인풋이 시뉴소이달 사인이 됐든 코사인이 됐든 걔네들이 이제 이쪽에 인풋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의 비재차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는 어떻게 돼요? 사인 코사인이 두 개 다 합쳐져 있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 뭘 맞춰줘야 돼요? 여기 오메가 각주파수는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을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죠. 그래서 한 번 미분하는 거를 하려면은 두 개를 또 앞에 형식을 맞추려면은 해가 사인 코사인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이 돼서 얘네들이 합하고 할 때 각각의 사인하고 코사인이 그 서로 같게 되려면은 뭐가 똑같아야 됩니까? 안에 있는 각주파수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꼴로 해서 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해를 여러분들이 원래 이걸로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원래 미분방정식에다 집어넣어서 얘네들의 개수를 다 찾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미정계수법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공업수학 시간에 이거를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다 1개 상미방이 아니고 2개 상미방에서 많이 썼었죠. y2' 플러스 ay' 플러스 by는 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2개 상미방에서 비재차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를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y는 yh 플러스 yp라고 하고 이 yp를 구할 때 여기 인풋 여기가 상수일 때, 엑스포넨셜 함수일 때, 그다음에 시뉴소이달일 때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8장에서는 RL, RC 회로를 우리가 푸는 거를 배웠어요. 자, 이거는 우리 7장에서 배웠던 인덕터 캐패시터에서의 그 수식을 이용해서 IC는 CDT분의 DVC, 다음에 VL은 LDT분의 DIL.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거와 V는 IR.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회로식을 세우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개 상미방이 나오는 거고 인풋이 없고 그냥 내추럴 리스폰스 그냥 자연응답일 때는 그냥 뭘 풀면 돼요? 그냥 제차 미분방정식의 해만 구하면 되는 거고 이 스텝 리스폰스로 해서 애들이 그 스위칭 이후에 그 소스가 보이게 되면은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남게 되면은 걔네들이 정상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걔가 이제 비재차 미분방정식의 특수해까지 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DC 정상 상태에서 캐패시터와 인덕터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리고 뭐가 연속인지 이거를 잘 알면은 그래프가 RLRC에서 이게 될지 전압이나 전류가 이게 될지
이거를 결정하기 쉽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걔네들의 출력을 구하는 수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면은 8장은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9장에서는 지금 여기 8장에서는 RL 또는 RC 그래서 1개 상미방을 풀었지만은 9장에서는 RLC 얘네들이 3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2개 상미방을 풀어야 됩니다. 2개 상미방 푸는 거를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업수학을 다시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